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손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인성윤리와 관련한 주제로서 성공하는 삶과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의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우선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참다운 성공의 길을 설계하기라고 하는 그러한 소주제를 가지고 우선 참다운 성공의 길을 가자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향처를 세우는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향처를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내 자리 찾기와 내 할 일 하기, 이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명상으로 집중력, 의지력을 배양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4장에서는 습관화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우선 이제 성공하는 삶과 좋은 인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말들 가운데서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골라봐라, 하나를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첫째는 인성 좋은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다. 달리 이야기한다면 인성이 나빠도 성공만 하더라. 이제 그런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성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 또 이런 항목이 있고, 세 번째는 좋은 인성을 갖추어야만 성공하는 법이다. 자, 이런 항목이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목은 뭐냐 하면은 성공의 길을 제대로 가다가 보면은 좋은 인성은 저절로 갖추어진다. 자, 이제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성공하고 인성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제시를 했을 때 한 가지 선택을 해라. 마음에 와닿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세 번째 항목, 좋은 인성을 갖추어야만 성공하는 법이다. 이걸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네 번째 항목, 성공의 길을 제대로 가다가 보면은 좋은 인성은 저절로 갖추어진다. 바로 이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어떠한 것이 성공이냐라고 했을 때 세속적으로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참다운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의 궁극적인 목표, 지향처라고 했죠. 이걸 잘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성공이다. 자,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꿈, 힘, 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병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쓴 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야말로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요소로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꿈, 힘, 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꿈을 가슴에 품고 힘을 길러서 참, 진리를 추구하자.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이제 꿈을 가슴에 품고 힘을 길러서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슴에 품은 꿈을 실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가장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동시에 그 성공하는 삶을 사는 과정에 좋은 인성도 저절로 갖추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그 본받으려고 하는 그 정신을 선양하고 있는 남명조식 선생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아주 크게 성공하는 삶을 살았고 또 좋은 인성을 구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꿈, 힘, 참이 성공하는 삶을 위한 인성교육의 세 가지 요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선 이 세 가지 요소를 소개를 한다면은 첫째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 이 지향치라고 하죠. 이걸 잘 세워라. 이것은 꿈, 힘, 참 가운데는 이제 꿈을 가슴에 품는 것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 명상으로 집중력, 의지력을 충분히 배양해서 활용을 해라. 이것은 이제 이걸 명상교육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꿈, 힘, 참 가운데서는 힘을 기르는 힘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좋은 습관을 잘 들일 것. 이것이 습관화 교육인데 이것은 결국 꿈, 힘, 참 가운데서는 참을 추구하는 것. 내가 세운 그 삶의 목표, 내가 가슴에 품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장 참다운 성공의 길 설계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다운 성공의 길을 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시작과 마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뭐냐? 성공의 시작이죠. 참다운 성공의 시작은 무엇이냐? 이 가슴 속에 한 가닥 푸른 꿈을 품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한다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향처를 세우는 것을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마침은 뭐냐? 언제나 내 자리에서 내 할 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언제나 내 자리에서 내 할 일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성공의 마침이지만은 그 성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의 삶을 살면은 우리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8대 덕목이 있죠. 이러한 8대 덕목을 비롯한 좋은 인성도 저절로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참다운 성공의 길이고 참다운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다운 성공의 길을 설계하기 두 번째, 지향처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 결국 가슴 속에 품은 한 가닥 푸른 꿈, 하고자 하는 어떤 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자, 바람직한 지향처, 정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향처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정하되 그것이 시대성, 공공성, 전문성의 조건에 부합될 때 그것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바람직한 지향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표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목표라야 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목표에서는 안 된다. 당파적인 목표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의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전문성의 조건하고 관련을 해서 초, 중, 고교생들이 이 지향처를 제대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어떤 대학이냐가 아니고 어떤 과로 진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이제 요즘 그 학교에서 강조하는 진로 적성 교육,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생 같으면은 이미 과가 정해져 있죠.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데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과에서 전공하는 지식이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이 되는 과로 전과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일이 바람직한 목표가 되자면은 시대성, 공공성, 전문성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지향처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들이 있죠. 우선 이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서 10수년째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이 자살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자꾸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역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목표로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분단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단체제를 극복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평화 통일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걸 이제 지향처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람직스럽지 못한 지향처로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가령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박사가 되겠다.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위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은 지위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절대로 그 목표를 이룬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좋은 인성도 구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존재가 되겠다, 어떠한 지위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일 수 없다. 만약에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다운 성공의 길 설계하기 세 번째는 이제 내 자리 찾기와 내 할 일 하기입니다. 이 내 자리를 찾아서 내 할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향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자리에서 내 할 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내 자리 찾기와 내 할 일 하기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면은, 우선 내 자리 찾기, 내 자리가 어디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자리는 바로 내 몸이 있는 지금 여기이다. Now and here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몸이 있는 지금 여기에 내 마음도 같이 있대, 또랑또랑하게 깨어 있을 때 내 자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있다. 과거나 미래나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또 내 몸은 설령 내 마음은 내 몸 있는 이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랑또랑하고 깨어 있지 못하고 흐리멍텅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결코 내 자리에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 자리에 있기가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밥 먹을 때, 그리고 재미있는 소설책 읽을 때, 재미있는 연속곡 볼 때, 또 이성 친구와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쉽게 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감각적인 욕구 충족과 관련되는 일을 할 때는 쉽게 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리에 있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할 것 하면은, 어려운 전공 서적 읽을 때, 또 내가 머리를 써서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할 때, 뭐 보고서를 쓴다든가 리포트를 쓴다든가 논문을 쓴다든가 이럴 때, 이런 경우는 내 자리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일을 할 때는 내 자리에 있기가 어렵다. 그럼 우리가 감각적인 욕구 충족과 관련되는 일을 할 때 내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일을 할 때 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까? 내 할 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둔다면은 어떠한 경우에 내 자리에 있어야만이 내 할 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일을 할 때 내 자리에 있어야만이 내 할 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일을 할 때, 말하자면 내가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뭐냐? 바로 집중력과 의지력입니다. 이 집중력과 의지력이 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일을 하면서 항상 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집중력과 의지력은 서로 다른 힘이지만은 서로 밀접 불가분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면은, 집중력이 강하면 의지력도 강해지고 집중력이 약하면 의지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표현을 할 때 집중력 꺽쇠가로 의지력, 혹은 의지력 꺽쇠가로 집중력,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 집중력 의지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 철이 산업의 쌀이죠. 우리가 산업과 관련되는 모든 여러 가지 그 설비를, 또 도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철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철을 다 소재로 쓰기 때문에 철이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집중력 의지력은 바로 모든 정신문화의 쌀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정신문화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건 뭐 정신적인 것이건 온갖,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것이건 또 인문사회적인 것이건 예체능적인 것이건 온갖 것에 다 이 집중력과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집중력과 의지력이 많아가지고 탈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집중력과 의지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족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했을 때 이걸 보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호흡 명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다운 성공기를 설계하기 네 번째, 이제는 내 할 일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중력, 의지력을 배양하고 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이제 지력, 기력, 정감력의 세 가지 힘을
배양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3대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기력이 뭐냐? 이것은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지성의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이해하고 기억하고 응용하는 이해력, 기억력, 응용력 이런 것이 전부 다 지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력이 또 필요합니다. 기력은 육체적인 생명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힘인데 이것은 막힌 곳을 뚫어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야성의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냐? 박력, 추진력, 결단력 이러한 것이 이제 기력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정감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할 것 하면은 공동체 리더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리더의 지향처를 자기들의 지향처로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힘인데 일종의 공감 능력, 포용 능력, 그 다음에 어울릴 줄 아는 소통 능력 이런 것이 이 정감력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지력, 기력, 정감력의 3대력을 배양하고 활용하면은 우리는 창의성과 리더십을 갖춘 창의적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고 막힌 곳을 뚫는 그런 데서 이제 창의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력과 기력을 활용하면은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리더 자신의 지향처를 자기들의 지향처로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리더십인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감력을 활용하는 데서 이것이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대력을 이제 어떻게 배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기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 궁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책 읽고 사색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실험 관찰하는 것도 있고 또 필드 리서치를 해가지고 현장 조사 연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독서 궁리다. 좋은 책을 구해서 읽고 생각 많이 하는 것. 이것이 기력 배양이 가장 좋다. 기력을 배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을 해서 그 신체를 단련을 하는 것. 이것이 기력 배양에 가장 좋다. 그러면 무기력을 떨칠 수 있다. 무기력하다는 것은 기력이 없다는 것인데 무기력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력이 넘친다. 정감력을 배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남과 어울리는 것이니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3장은 명상으로 집중력, 의지력 배양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성공의 마침 이야기를 했는데 성공의 마침이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내 자리에 있어야만이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이 집중력과 의지력이 필요한데 이 집중력과 의지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호흡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흡 명상은 명상에 속하죠. 그럼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렇게 명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하는 행위 가운데서 지금 여기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호흡입니다. 호흡. 날숨과 들숨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이 호흡이 명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숨과 들숨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날숨 알아차리고 들이쉬면서 들숨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호흡 명상이죠. 자, 이 호흡 명상을 제대로 하면은 집중력과 의지력이 배양이 돼서 항상 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서 지력, 기력, 정감력을
배양하고 활용하면은 내 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자리에서 내 할 일 하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이고,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좋은 인성도 아까 이야기했던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8대 덕목을 포함한 훨씬 더 많은 다른 좋은 인성도 갖추어지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호흡 명상이 중요해요. 그럼 이 호흡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호흡 명상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되겠죠. 바른 자세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결가부자, 반가부자, 위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꿇어 앉는 것을 위자라 하고, 결가부자, 반가부자는 이제 불교에서 좌선을 할 때 하는 거죠. 지금 이 강의자가 앉아 있는 이 자세도 바른 자세죠. 허리를 꼿꼿하게 해서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이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 호흡은 호흡 명상, 날숨과 들숨을 알아차리는 그런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단전호흡이라고도 하고 이제 수식관이라고도 합니다. 수식관이라는 것은 호흡을 하면서 술을 헤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집중력과 의지력이 배양이 되면서 의식이 성성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성성해지고 적적해집니다. 자, 성성적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성이라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이고, 적적하다는 것은 아주 우리 의식 상태가 고요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성성적적을 또 달리 우리의 의식이 깔끔하고 또렷하고 헌칠하고 오롯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호흡 명상을 제대로 하면은 입에 침이 고이게 되는데, 이때 이 입에 고이는 침을 우리가 활력소라 한다. 그래서 이 침을 삼키면은 이것이 이 활력소가 안에 들어가서 바로 집중력과 의지력이 됩니다. 왜 침이 활력소인가? 이 활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문 글자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물수와 혹은 삼수라고도 하죠. 해설자로 되어 있습니다. 해가 물이 젖은 상태, 이걸 활이라 그러죠.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면은 입에 침이 분비가 되는데, 이 침에 의해서 해가 젖어 있는 상태가 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삼키면은 이것이 안에 들어가서 활력소가 된다. 달리 말하면 집중력과 의지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명성생은 이 호흡 명상을 아주 즐겨서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남명성생이 행했던 그러한 호흡 명상을 우리가 정자수련이라 그럽니다만은, 정자수련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식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명성생은 항상 집중력과 의지력이 충분하게 배양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다. 그래서 지력과 기력과 정감력을 또 충분하게 길러셨기 때문에 아주 창의적 리더로서 훌륭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좋은 인성도 동시에 배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호흡 명상이 가져오는 효과가 무엇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는데, 우선 총괄적으로는 아까 의식이 성성적적해진다 그랬죠. 우리 의식이 깔끔하고 또렷하고 헌칠하고 오롯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총명해집니다. 집중력과 의지력을 배양하면 총명해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기 밝을 총, 눈 밝을 명인데, 기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진다. 그것은 남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총이라는 것은, 명이라는 것은 관찰력, 통찰력이 뛰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화기가, 온화한 기운이 충만해서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집중력, 의지력을 배양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의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좀 쓰는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회복 탄력성이 향상이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마음의 면역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무공하고 유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은, 고무공은
땅에 닿자마자 다시 통 튀어서 본래대로 튀어오릅니다. 유리공은 어떻습니까?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와장창 부서져 버리죠. 그랬을 때 이 고무공은 회복 탄력성 지수가 10이다. 완벽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유리공은 회복 탄력성 지수가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무공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혹은 남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 상처를 입으면 안 되죠.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회복 탄력성인데, 우리가 이 집중력과 의지력을 기르면은 회복 탄력성이 강해져서 남이 나한테 일부러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해도 그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으면은 우리가 제할 일을 못 하는 거죠. 물론 시간이 가면 회복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제대로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집중력과 의지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적게 먹게 됩니다. 소식하게 됩니다. 많이 먹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적게 먹고 활동은 왕성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죠. 집중력과 의지력을 배양하고 나면은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목이 안 마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우리 몸속을 흐르는 기운이 맑고 순수하여 우리가 청렴하게 됩니다. 이 청렴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가난을 싫어하거나 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갖고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청렴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청렴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유혹에 강한 것입니다. 외부적인 유혹에 강한 것. 특히 금전적인 유혹, 이성적인 유혹, 이러한 것에 강했을 때 우리가 청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렴해야만 유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을 우리가 창의적 리더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죠. 또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좋은 인성도 갖추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렴하기 위해서는 이 집중력과 의지력을 충분하게 배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유혹에 강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집중,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세심하고 대담해지기 때문에 대인의 정신경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세심하다는 것은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대담하다는 것은 큰 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큰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인이라고 대장부라 그럽니다. 바로 난명성상이 대장부죠. 자, 그런 우리 정신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집중력과 의지력을 배양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호흡 명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안점체가 중요하죠. 지금 이분이 앉아 있는 이 모습이 방가부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뒤에는 좌복을 엉덩이 부분에 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허리가 꼿꼿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양손을 모아서 하단전에 둡니다. 하단전이라는 것은 배꼽 아래 쇄치 부분,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 호흡을 하되 세균 심장의 단전 호흡을 합니다. 가늘고 고르고 길고 깊게 하라. 이렇게 이제 코로 호흡을 하되 세균 심장의 단전 호흡을 할 것. 그렇게 하면 이제 이 하단전 부위가 움직이겠죠. 숨을 내쉬면은 하단전 부위가 오목 들어가고, 들이쉬면 볼록 나오는 그런 행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호흡을 할 때 술을 쉬어 봅니다. 수식관이죠, 수식관. 자, 이걸 제대로 하다 보면은 입에 침이 고이죠. 이게 이제 활력소죠. 그래서 이 침을 삼키면은 이것이 내면에 들어가서 집중력과 의지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습관화 교육에 대해서 4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꿈, 힘, 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과 관련이 있다. 자,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 형성이 필요하다.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습관화 시켜야 할 대상이 뭐냐? 권계와 금계가 있습니다. 권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권계인데, 가령 이제 우리가 내 그 지향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습관화 시켜야 할 항목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령 뭐 호흡 명상, 이 집중력 의지력을 배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다음 또 일기쓰기, 이건 집중력 의지력과 지력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다음 신체 단련하기, 기력을 배양하는 것이죠. 예습 복습하기, 지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독서하기, 뭐 지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과 어울리고 소통하기, 정감력을 배양하는 것. 이런 권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쭉 정해보는 것이죠. 그다음 금계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계죠. 자, 뭐 술 마시지 않기, 흡연하지 않기, 뭐 도박하지 않기, 과도한 게임하지 않기, 또 뭐 때 아니면 먹지 않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금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습관화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 습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금계와 금계가 반영된 이상적인 일과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쉽고 가까운 것부터 습관화 시켜서 어렵고 먼 곳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금계와 금계의 항목들을 쭉 이렇게 정해놓고 쉽고 가까운 것,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습관화 시킬 수 있는 것부터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 것,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습관화 시키는데, 그것은 3-7의 법칙에 의해서 습관화 시킵니다. 3-7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무엇을 하건 안 하건 21일 동안만 지속적으로 하면은 습관화 된다. 이것이 3-7의 법칙입니다. 5단계로 나아갑니다. 첫 3일 하고, 그 다음에 7일 하고, 그 다음에 10일 합니다. 요때 이제 고비가 옵니다. 요 고비를 잘 넘기면 15일 합니다. 15일까지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 없죠. 등산을 치면은 8부 등산까지 올라온 셈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산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21일까지 가면은 습관화 됩니다. 평생토록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그 내 몸에 완전히 습관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운동도 21일 동안만 하면은 습관화 됩니다. 술도 21일 동안만 안 마시면 평생 동안 술을 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습관화에 성공을 하면은 차츰 내 내면에 자신감이 형성이 되겠죠. 자신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믿는 감정이죠. 가장 중요하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자신감, 이게 이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자신감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과표를, 이상적인 일과표를 작성을 할 때, 이 이상적인 일과표 속에는 권계, 뭐를 하겠다 하는 건 나타나도 금계, 뭐 하지 않겠다는 건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금계는 일과표에 안 나타나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술 마시지 않겠다, 도박하지 않겠다, 과도한 게임하지 않겠다, 또 때 아니면 먹지 않겠다, 이런 것은 일과표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걸 지켜서 습관화 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표준 일과표를 한번 예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얼마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제 지금 강의자의 일과표입니다. 이제 이 아침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의 경우는 이제 방학 때 이걸 적용할 수 있겠죠. 자기한테 맞게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일기쓰기, 아침 호흡 명상, 그 다음에 금도 수련, 그 다음에 독서하기 쭉 있죠. 저녁 산보 쪽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중력, 의지력 배양, 그 다음에 또 지력, 기력 배양, 활용, 이런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가장 이상적인 일과표인데, 지금 이제 이 강의자는 이 일과표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과표를 잘 짜서 가장 이상적인 일과표, 가장 내가 영위하고 싶은, 지금 당장은 영위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일과표, 내 지향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일과표, 이걸 갖다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습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일과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시점을 6개월 내지 1년 후로 정하고 특히 이제 강조해야 될 것은 호흡 명상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호흡 명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걸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21일 동안 호흡 명상을 해서 시간은 당장 처음부터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5분, 10분, 20분 조금씩 늘려 나가면 돼요. 일단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항상 뭔가를 시도하고 있어야 되겠죠. 습관화의 시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계율.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습관화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위한 인성교육의 3대 요소 살펴봤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향처 세우기 교육, 그 다음에 명상교육, 그 다음에 습관화 교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삶을 살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향처를 잘 세운 뒤에 호흡 명상에 의해서 집중력과 의지력을 배양을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력, 기력, 정감력을 배양하고 활용하는 삶을 습관화시키란 말이야. 그러면은 언제나 내 자리에서 내 할 일 함으로써 내 지향치를 향하여 부단히 나아갈 수 있죠. 그리하여 이제 내 지향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결국 성공하는 것이죠. 참으로 성공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좋은 인성도 저절로 갖추어진다. 말하자면 내 자리에서 내 할 일 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좋은 인성도 저절로 갖추어져서 결국 우리가 창의적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애절 바르다. 남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남을 항상 배려하고 존중하며 남과 협동할 줄 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또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 겸손하고 매사에 긍정적이며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성공의 길을 가다가 보면 좋은 인성은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명성시행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서 참다운 성공의 길을 잘 설계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힘, 참 이 셋을 잘 기억하자는 말로 강의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